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의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단 전제 조건 없이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의지를 좀 다지면서 의료계에 전달한 의견도 2025년 증원을 계속 의료계는 뭐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그럼요. 전달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의료계가 좀 참여할 여지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도 2026년부터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2025년에 50%의 학생을 증원을 하면 교수도 50%더 뽑고 예. 기자재도 더 사고 병원도 필요하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래 놓고 나서 2026년 정원을 만약에 감소시킨다.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기왕에 그런 어렵게 뽑았던 교수들을 전부 다 자르고 네. 샀던 기구들 팔고 병원 부수고 그럴 겁니까? 예. 그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대학교 정원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고 또 지금 의료계에서도 사실 주장했듯이 일단 증원에는 합의를 하되 그 계획을 1년 동안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하고 1년 동안 의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리고 또 OECD나 UN 기구 같은 곳에서 우리보다 뭐 앞서서 한 10년, 20년 먼저 경험을 했던 일본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다른 나라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언제 몇 명의 학생을 충원하라고 또 교수들도 몇 명을 뽑고 왜냐하면 교수 한꺼번에 50%씩 이렇게 증가 못 시킵니다. 예. 교수들도 제가 의대 교수 출신인데 예. 그 몇 년 지나야지 겨우 그 한 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그리고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잘못해가지고 교수 50%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될 테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국가에서 지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올해 뽑아요. 그래서 3,000명 정원에다가 1,500명 증원에다가 예. 3,000명이 유급해서 내려옵니다. 예. 7,500명을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휴학 상태에 있는 의대생들이 유급이 돼서 내년에 예.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최대 7,500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도저히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보통 그냥 대형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는 게 의대 교육은 아닙니다. 예.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8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선생님 옆에서 바로 환자 옆에서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관찰하고 실습도 하고 예. 그러면서 좋은 의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아져 버리면 얼마 전에 제가 사실 간담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너무나 열악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느냐면 관광의료라고 부른다고. 관광의료요?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관광의료 교육이라고 네. 부른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니까 제대로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예. 자동차 운전을 관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대를 운전을- 잡으면 운전을 잘합니까? 절대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실습이 중요하니까. 예, 네.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말이 길었습니다만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6년 뒤에 의사고시에서 다 탈락할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기껏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정말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증원을 했는데 결국은 의사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고 그 아까운 인재들 만약에 다른 분야를 했으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설계를 할 수도 있었던 예. 그 똑똑한 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소모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까 학생들 만났다고 하셨는데 의대생들을 좀 만나고 오신 건가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예.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의학 쪽에서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희망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대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전공의들도 있고 있고. 한데 그 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세하게 지금 현재 상황들이나 생각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거 어떤 이제 자리가 마련이 돼서 거기에 의원님 초청해서 약간 얘기를 듣는 예,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자리가 있었군요. 그리고 가장- 예. 뭐 물론 비공개로 했죠. 네. 그게 언론사에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의 고민이나 해법을 찾는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예. 그럼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일단 이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중단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입장을 주로 말을 하는 거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의대와 관련해서 이번 이제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제 수시 접수를 한 인원 자체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벌써 보니까 한 경쟁률이 보통 뭐 4대1, 5대1 4대 1, 정도 5대 1.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어 버렸는데 갑자기 2025학년도는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수험생들도 혼란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이 혼란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예. 제가 이 방안에 대해서 올해 2월 달부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60여 차례 이상에 걸쳐서 예. 인터뷰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든지 해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물밑에서는 그 용산의 고위 관계자와 그리고 또 의과대학의 비대위 위원장과 만나서 협상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예. 활동을 다 했는데 그게 네. 제대로 참 안 됐습니다. 그게 안타까운데요. 음. 결국은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엄청나게 커다란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두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대학 입시를 그냥 진행하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병원이 버틴 게 이 전문의들하고 그리고 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네. 정말 자기 몸을 갈아서 거의 집에 거의 잘 못 가시고 병원을 지킨 겁니다. 네. 환자들을 지킨 겁니다. 예.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젠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이 문을 닫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럴 때 저는 두려운 게 예를 들면 이번 추석 때 서해안에 갑자기 안개가 끼고 거기에서 고속도로나 다리 같은 데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다. 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갈 응급실이 없습니다. 응급실을 그러면- 찾아서 또 여기저기를 다니셔야겠죠. 만약에 그러면 찾는다 하더라도. 거의 다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지방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도산이 시작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전공이라는 것이 특성이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해서 예. 그 월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수련 기간이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병원이 흑자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제대로 월급 받는 전문의라든지 의대 교수님들이 직접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막 굉장히 많이 쌓여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곧 몇 군데는 지금 도산할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 예. 내년 초가 되면 그 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고시를 치는데요. 네. 1년 동안 공부를 못했으니 고시를 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전공의 말년차들이 전문의 시험을 치게 되는데 예. 작년에 2,800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턴 갈 사람이 없고 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도 없어서 지방에 있는 비어있는 그 보건소를 채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군대 군의관으로 갈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의들 그 여러 가지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이걸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1년만 이런 일이 있어도 한 4, 5년 정도 견뎌야 된다. 예. 그리고 결국은 4, 5년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런 상태를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파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4, 5년 정도가 걸린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현장 목소리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예. 그 선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은 이번에 저 사실은 2025년 그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새롭게 대신에 꼭 약속은 하는 거죠. 증원한다. 예. 대신에 그 증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한다고 정하겠다. 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의료 시스템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1,500명을 뽑으니까 경쟁률을 4대 1만 보더라도 숫자가 아마 부모님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반수나 재수를 해서 의과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그 귀중한 시간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 무의회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둘 중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국가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죽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 두 번째,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죽고 사는 것부터 먼저 책임을 지는 게 옳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큰 두 가지 손해 중에 먼저 의료 시스템부터 제대로 복구한 다음에 이 불이익을 당한 이 입시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 규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예. 원하면 이지망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지망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도체 설계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1년 내지는 한 학기 정도 유예해가지고 의대를 입학을 하게 한다든지 예. 몇 입학 가지 시점을 조정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의대 교수들도 100명 정도로 충원하겠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데 그것만으로는 해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것만으로 의료계의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방 의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왜 사람들이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가? 그거는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생활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좀 너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버는 미용 성형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거죠. 예.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방 의료원들을 짓는데 정부가 예산을 써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예산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민간에게만 맡겨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과학자입니다. 예. 즉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원인을 밝히고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학과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필수 의료진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원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의사 과학자를 새로 뽑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있는 그 의사 신입생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 모두의 공감하에서 증원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먼저 그런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인원만 덜컥 늘려놓고 뒤늦게 좀 하고 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부 초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온 게 숫자였습니다. 5세 입학. 예. 그래서 왕창 무너졌거든요. 그랬죠. 번복을 그다음에 해버렸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연구개발비 처음 나온 게 이 연구개발 구조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제가 뭐 과학자 또 출신이니까 너무나 네. 잘 아는데 그 구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 감축, 20% 감축 뭐 이렇게 숫자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무너져가지고 올해 오히려 더 증액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 의료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시 또 숫자만 늘리면 2,000명만 늘리면 네. 이 사람들이 알아서 지방 가고 알아서 필수 의료 가고 이럴 거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처음 정부에서 이 문제 저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죠. 이러면 10년 후에 서울에 매년 2,000개의 피부과가 생길 거다. 제가 그 말했던 이유가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 고민도 하셨고 의사이자 또 과학자시고 하니까 업계 이제 의료계 전반의 내용도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이제 대통령을 좀 직접 만나시거나 뭐 이렇게 좀 건의를 하실 좀 생각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시도를 하셨는데 좀 성사가 안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위 관계자부터 해서 관계자들, 결정권자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서로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이유가 2,000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무리 최고위 공직자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밖에 안 계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아마도 그는 전달이 됐을 겁니다. 네. 그 의견은 전달이 됐을 거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변했다고 하는 것은 2025학년도는 건들 수 없으니 2026년부터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건데요. 이걸로는 도저히 좀 안 되는 방안입니까? 이미 신뢰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2025학년도를 우선 증원하고 나서 2026년도를 감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이미 뽑아놓은 의사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뽑아놓으면. 증원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이게 저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낭비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실하게 교육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고시 통과 못해서 괜히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죠. 예. 그 정부가 의료 현장 공백 메우려고 군의관을 투입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번복하고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 대응에서 좀 가장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예, 네. 군의관은 각종 전공이 다 있습니다. 예. 이비인후과, 뭐 안과, 저 외과, 내과 이런 여러 전공의 저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이제 군의관 대위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뭐 인턴을 마친 정도 아직 전문 분야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위로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응급의학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면 사실은 응급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당황합니다. 본인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을 그럼요. 다루는 일인데 내가 혹여나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부담이 큰 업무인 거죠. 그럼요. 예를 들면 내과 의사는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환자분이 외상 때문에 그냥 피범벅이 돼서 오시면 내과 의사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과 군의관이.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의사들이 없으니까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정책이다. 군의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투입도 문제인데 만약에 응급실 근무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의료계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뭐 그런 것들이군요. 뭐 번복한 게 이번 한두 번입니까? 사실 예. 대학교 정원은 원래 교육법에 돼 있기로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25년에 의과대학교 3,000명 뽑는다는 거는 네. 1년 10개월 전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번복한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법을 어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천재지변이 있었나 저는 의아했는데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올해 2월 달에 5천 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4,508명입니까? 뭐 이렇게 또 바꿨잖아요. 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직 거의 바닥인 상황인 거죠. 예. 근데 국민들 중에 일부는 또 여전히 의사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대화에 참여해야지 왜 이렇게 버티기만 하느냐 이런 좀 불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의사가 한 집단이 아닙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지금 현재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예. 그 다음에 전공의들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창창한 미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환경에서 네.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고요. 예. 나머지 또 보시면은 전문의라든지 의과대학교 교수님들은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6개월 동안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분들 안 계셨으면 예. 벌써 6개월 전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죠. 네. 근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다 또 그분들 덕분이거든요. 그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아울러서 같은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의사 전체를 또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얘기 위주로 나눴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좀 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9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조만간 본회의에 올릴 것 같아요. 아마 이르면 내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여야 합의가 아마 안 될 텐데 계속 특검 정국으로 좀 끌고 가는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예. 사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정치라는 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 정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냥 저기 정쟁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 같으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여야 합의가 되면 또 당연히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객관적인 쪽이 가져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가지면 아무래도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네. 지금 현재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 정서에 좀 반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 여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했던 제2 그 부속실이라든지 또는 특별감찰관 설치 이런 것들을 하면 국민들이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안심시키는 게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특검법이 만약에 강행 처리됐을 때 무조건 거부권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안철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